우리가 이제 오늘 정도면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얘기를 좀 맞아요. 하려고 했었는데 네네네. 이 폭동 사태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좀 해봤고, 자 구속 그 변호사님은 다 예상을 하셨죠? 네, 저는 사실 구속은? 예상을 예. 했는데 갑자기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이 이제 그때 12시 넘어서고 그러니까 막 구속 안 된대, 이거 기각된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좀 불안하게도 만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조국 혁신당의 전 대표인 조국 네.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 대표라서 괜찮았다는데 무슨 대통령을 구속시키겠어 이러면서 막 되게 아닌 것처럼 말을 계속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판사는 아니니까 이런 그렇죠. 양쪽의 이제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때 그 석동현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아직도 지금 자기 선임기 안 냈다고 하는데 변호인 선임서 안 냈다는데 예. 어쨌든 정강훈 씨의 하는 집회에 찾아가가지고 발언하는 것도 나왔고 서부지방법원에 있는 판사한테 가서 지금 영장 실질심사 받고 있는 사람한테 서부지방법원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네가 스스로 정리해라 뭐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하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윤석열 씨의 변호인단 전부 다가 제가 보기엔 다 엑스맨들이에요. 헌재에서 발언하는 것도 그렇고 딴 데서 발언하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 대통령 빼놓고는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깜냥도 안 되고 권한도 없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대통령 그에 맞서가지고 맞다, 니네들 전부 다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도대체가 수사를 못하게 하고 조사를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약에 다시 돌려보내준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데 대통령은 정말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이 탄핵에 이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무덤을 판 건데 네. 그럼 그만큼 그 사람이 잘못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오로지 내란죄라고 하는 이 큰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이런 지경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냈어요. 이 어려운 일을 이 사람이 해냈는데 그럼 해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어떤 타당한 뭐 이유나 동기 같은 게 있고 설명이 다 되고 납득이 되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자기 다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걸만 일궈내지 않았습니까? 모든 책임 예를 들면 최상목 대행한테 준 쪽지는 누가 썼습니까? 김영현이 썼나? 이렇게 내가 말하고요. 썼나? 기억에 가물가물하다. 내가 썼나? 김영현이 썼나? 이딴 말하고 있고 예. 포고령 누가 썼습니까? 김영현이 써갖고 왔지. 이딴 말하고 있고 김영현이 잘못 뺏겼지. 이런 말하고 모든 걸 다 밑으로 넘기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이 사람 공수처가 말한 것처럼 확신범인데 다시 풀어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고 더 문제는 보복 조치한다 분명히.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보복 조치.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이 있는 관저든 뭐든 다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상황을 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내놓으면 큰일 날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을 풀어줍니까? 어떤 판사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구속을 해야만 하는 사연은 20가지도 100가지도 넘는다.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에 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서 뭐 잡아 넣으면 안 된다는 이런 말 하는 걸 보고 제가 이 사람 정말 부안해동하고 선전선동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 좀 했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측 이제 변호인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만 계속 했고 다 틀려요 그 사람들. 그리고 다 틀리고 지금 뭐 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다시 한번 또 비난하는 법원을 네. 비난하는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던데 자 이제 구속이 됐고 대변인도 구속 뭐 예상을 하셨고 그러니까 보셨죠? 뭐 원래는 예. 어떤 피의자라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예. 어떤 불구속 수사 어. 뭐 이게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그런 뭐 어떤 네. 흐름이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이분이 그냥 정상적으로 잘 출석하고 뭔가 좀 수사에 잘 협조해라 했으면 이렇게 사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내란수계가 하는 행동은요. 그냥 전 세 가지뿐이 생각 안 나요. 단어로 치면 무례한, 파렴치한, 폭력단 수계 같아요. 하는 짓이 그렇잖아요. 소송 서류 거부하죠. 조사 네. 거부하죠. 아니 제일 중요한 건요. 관저에서 최신형 기관단총을 가지고 무력 시위를 한 거예요. 그것도 공무원들한테 시켜가지고. 아니 그랬는데 어떻게 구속을 안 시킵니까? 풀어놓으면 정말 진짜 파렴치한처럼 행동하고 거기다가 아까 그 변호인들 말씀도 하셨는데 이 변호인들이 변론을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한
몇 시간 들었어요. 무슨 얘기 하나. 네. 하는 얘기가 부정선거, 중국 간첩 얘기예요. 음모론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어떻게 김건희 씨와 최은순 일가는 변호사를 이따위 사람들을 쓸 수 있나. 제가 다 불쌍하더라니까요. 돈 좀 쓰세요, 김건희 씨. 아니, 제가 비교가 너무 되더라고요. 국회 측 변호인과 소송 소추단과 네. 윤석열 내란숙의 그 변호인들은 너무나 질적으로 떨어져. 심지어 자기들이 소송 서류 냈잖아. 변론 서류. 그 변론 서류에서 물어보면 답을 못해. 그리고 심지어 인용하는데 어떤 걸 인용하냐면요. 뭐 90명의 중국 간첩이 선관위 연수원에서 붙잡혀서 뭐 주한 미군에 붙잡혀서 일본으로 이송됐다. 네. 가짜 뉴스예요, 그거. 진실이 뭡니까? 진실이 뭐냐면은 예. 그 선거 연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90명의 직원들을 계엄군들이 네. 체포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어. 이게 막 가짜 뉴스에 가짜 뉴스 유튜버들의 덧붙이고 가짜 뉴스가 돼서 그 구구 신문에 의해서 와전된 것을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도 90명의 중국 간첩을 우리가 선관위에서 체포해서 주한 미군이 체포했다. 네. 이러한 주장들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내란숙의 변호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편없는 정말 변호인들 써서 변호를 하니까 변호가 제대로 됩니까? 더 오히려 그러니까 체포 안 될 것도 체포가 되는 거고요. 구속 안 될 것도 구속이 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이따위로 대응하니까. 여기에 저는 국민의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2023년 9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신청돼서 법원에서 심사를 받을 때 그때 민주당과 더민주혁신이라는 데가 그 3일 동안 95만 명의 탄원서 서명을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냈습니다. 네. 지지자들이 애달퍼하고 흥분해할 수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을 정말 긍정적인 법태를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승화를 시켜야지 이렇게 폭력을 사주하고 조장하면 됩니까? 저는 윤석열이 체포되고 구속돼서 망신당한 거 윤석열 변호인 김건희 일가 국민의힘 3박자가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윤석열 이 피의자 이제는 이제 구속이 돼서 수임 번호도 받고 독방에 지금 있다고 하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공수처에서 변호인 접견만 할 수 있고 원래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일반 접견이 됐었는데 그거 못하게 막았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 지금 현재 윤석열 씨의 태도를 보게 되면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10시에 원래 이게 공수처 조사 받으러 예정돼 있었는데 어제도 안 받았고 오늘도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자기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하고 접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이제 이걸 전달받아가지고 네. 뭔가 더 과격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사주하는 듯한 행동을 지금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변호인 말고는 아무도 접견하지 못하도록 중범죄자들 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공수처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현재 물론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아직 탄핵 결정이 안 됐으니까 대통령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대통령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그렇게 법치를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좀이라도 해줘야지 부끄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에 걸맞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정말 무슨 극렬 태극기 분자들이 하는 행동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요 전광훈이 한 것 정광훈 윤석열 말고 정광훈이라는 이름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시면요 정말 이해가 돼요. 정광훈하고 똑같은 행동. 이건 죄송하지만 정광훈 씨라면 능히 그러고도 남았을 행동이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행동을 했거든요. 윤석열 씨하고 발언하는 내용이나 네. 수위나 이런 모든 것들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나가 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정광훈과 같은 사람의 말이 지금 다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거기 보면 극렬 유튜브 분자들이 하는 말하고 다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이걸 생각을 해본다면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지금 현재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을 우리가 뭐 대우해준다 예우해준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 실제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어떠한 일도 지금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에 상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제 기소 전까지는 김건희를 못 만나게 된 못 상황이잖아요. 만나게. 이제 그럼요. 일반 접견이 안 서로 되니까.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공범이라고 하는 생각도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보통 바깥에 누군가 있고 예.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바깥에 있고 음. 안쪽에 이제 다른 피의자가 들어 있다면 음. 이 둘의 접촉을 금해야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중간에 껴가지고 양쪽의 아니, 말을 뭐 전달할 그럴 수는 수 있어요.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 그래서 뭐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접견을 금지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둘 간의 증거인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사소통하면서 더 벌어질 문제를 차단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은 김건희 차례다. 결국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다. 다음엔 김건희 차례다. 네.